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뭐 정해졌죠. 캐나다 같은 경우 1위고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나? 뭐 자메이카가 7위, 엘살바도르가 6위. 요거 포함 두 경기 남아 있어요 지금. 그리고 4위 코스타리카, 미국이 2위, 파나마 5위.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은 뭐 많은 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4위, 5위 싸움이 지금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자리를 놓고서 이제 코스타리카랑 파나마랑 싸우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 사실 거의 확정이에요. 거의 다 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은 두 경기를. 그런 상황에 뭐 6, 7, 8위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없고 뭐 요 두 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랑 멕시코도 유력하긴 현재 한데 뭐 연패하거나 그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확정 지으려고 어쨌든 할 거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캐나다 자메이카는 전 캐나다 승 보고요. 마이너스까지 보고 언더 쪽을 봅니다. 그리고 분석을 들어가면은 뭐 캐나다는 이제 승점 25점이고 2위, 3위 팀들이 22점이에요. 멕시코랑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3점 차가 나는 상황에서 일단 두 경기 정도 남아 있고 뭐 3위까지 혹시나 떨어진다 해도 일단 진출이기 때문에 4위 코스타리카랑은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9점이어서 몇 점이야? 6점 차이가 나서 사실상 뭐 거의 진출의 의미가 있고 어쨌든 이게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좀 자국 홈에서 확정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겠죠. 그리고 또 40년 나무홍석 만에 5,000원. 홍성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난하게 제가 볼 나무홍석 때는 5,000원.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는 사실 캐나다가 코스타리카 원정에서 뭐 퇴장 이슈도 있었고 졌어요. 그때는 뭐 좀 수비 쪽에서 변화를 좀 가져갔었는데 주장이 이제 허친슨을 수비 쪽에 기용을 하면서 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드필더를 수비수로 썼어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기후적인 문제 아무래도 코스타리카가 좀 습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나 이제 경기장 사정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패배를 했죠. 퇴장까지 당하면서. 다만 어쨌든 이것도 자메이카가 동교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캐나다가 제 생각에 어쨌든 홈에서 이게 또 간만에 월드컵 진출 확정을 하는 마당에 잡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좀 불안한 부분이라면 이제 미드필더 쪽에 카에 핵심 미드필더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알폰스 데이비스도 여전히 결장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격정이 되긴 하는데 자메이카도 어쨌든 캐나다 원정 와가지고 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에서 확정 짓고 3일 후에 지금 경기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뭐 그럼 다음 경기에 좀 확실하게 로테이션 돌린다던가 샴페인을 홈에서 딸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다. 잡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경기 엘살바도르 대 코스타리카는 어쨌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이렇게 지금 4위 파나마랑 그 플레이오프 팀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 북중미가 아마 오세아니안가? 그쪽이랑 붙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쨌든 승점 차이가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지난 경기 코스타리카가 잡으면서 순위가 지금 뒤바뀐 상황이고 요 경기 잡게 된다면은 파나마는 미국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파나마도 마지막 경기 캐나다랑 붙는데 그때는 이제 캐나다가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타리카도 사실 이 경기 어쨌든 신경을 꽤나 많이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어쨌든 원정이라는 점이 좀 불안하고 코스타리카가 어쨌든 막 잘 비비는 팀이지 뭐 약간 이기는 약간 요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해요. 뭐 홈구장에서의 어쨌든 2점 그러니까 홈구장에 사실 2점도 있긴 한데 구장 자체가 워낙 개판이어가지고 다른 팀들이 오면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워낙 막 잔디도 개판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팀들이나 뭐 다른 팀들도 적응을 못해서 그런 이점이나 뭐 해가지고 코스타리카가 차근차근히 쌓아왔는데 저는 요거는 어쨌든 조금은 저득점의 양상의 경기가 보입니다. 무승부나 햄무 한 점 차로 이기거나 뭐 무가 뜨거나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엘살바도르가 똥팀들 중에는 그나마 좀 그렇게 쉽게 볼 상대는 아니에요. 경기력이나 결과들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좀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 파나마 이게 요 경기가 먼저 끝나고 요 경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 경쟁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코스타리카가
패배를 하거나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못 이겨도 괜찮긴 하거든요, 사이즈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해요. 코스타리카 지거나 비기면은 승점 차이가 3점이 나는 상황에서 미국도 같이 이제 따라가주기만, 뭐 승점 1점이나 이렇게 따라가주기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긴 한데, 요것도 사실 근데 미국이 어쨌든 잡는다고 봐야 돼요. 당장 이제 뭐 그런 식의 장난질은 사실 이게 뭐 그냥 무대도 된 월드컵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미국 승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은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나마도 뭐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서 불안 요소는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공격이 아예 뭐 못하는 팀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저는 그래도 마인승 쪽을 보고, 랑케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봅니다. 언어바는 잘 모르겠다. 파나마도 득점 가능성이 어쨌든 있긴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보고, 마지막 경기 온두라스 대 멕시코. 참 요거 일정을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이 마지막 경기 코스타리카 원정을 가요. 그래가지고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못 잡으면 어쨌든 코스타리카 원정 빡세잖아요. 경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 코스타리카 잡고 여기서 못 뜨면은 마지막 경기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미국도. 그런 상황에서 잡는다고 보는 겁니다, 무난하게. 온두라스 대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사실 일정이 되게 편하네요. 요거 이제 온두라스랑 붙고 마지막 경기 홈에서 엘살바도르랑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멕시코 못 이겨도 마지막 경기 뭐 엘살바도르, 죄송합니다, 자메이카요. 엘살바 아니고 자메이카랑 붙습니다, 마지막에 홈에서.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뭐 있는 부분은 있다고는 보는데, 이것도 뭐 사실 일단은 한 가지 선택지만 택하면 저도 멕시코를 봅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히 온두라스 강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낮은 순위에 처져 있는 부분도 있고, 멕시코가 물론 최근에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득점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어쨌든 멕시코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큰 이변의 여지나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은데, 이게 특이한 게 이 온두라스 감독이 멕시코 만났다면 한 점 차예요. 요런 부분 때문에 뭐 사실 무승부를 보는 건 딱히 아닙니다. 해무 쪽을 보는 건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 약간 요렇게 보셔도 돼요. 한 점 차의 승부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이게 마지막 경기 멕시코 어쨌든 자메이카랑 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해서 불안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렇게 봅니다. 뭐 행방님이 온두라스 탈락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온두라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순위예요. 8위. 당연히 탈락입니다. 당연히 탈락이고, 온두라스 지금 승점 4점이에요. 지금 3위 자리에 다이렉트 티켓이 있는 멕시코가 22점이고 당연히 탈락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어쨌든 정정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온두라스 감독이 멕시코 만났다면 한 점 차,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햄무 쪽을 더 보는 겁니다. 이 정도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뭐 딱히 뭐 분석에 의미가 없다, 그냥 찍고 보는 거다. 월드컵 예선이기도 하고 강팀과 약팀과의 그 갭이 좀 크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바로 NB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성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디트로이트 대 뉴욕부터 가죠. 자, 뭐 탱킹팀은 제가 벌써 며칠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올랜도가 세크라멘토한테, 와 그걸 지나요? 저는 물론 그 경기 배팅을 뭐 할 생각도 없었고 했는데 아우 현수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 참 예술로 지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웬카주, 제가 어제 뭐 웬카주의 수비가 좋다 하면서 올랜도 경기를 분석을 했었는데 귀신같이 빼버렸어요. 제일 올랜도에서 좀 최근에 핫한 놈을 갖다가 그냥 빼버리면서, 그런데도 이제 사실 비비긴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랜도가 각 잡고 하면 충분히 잡는 사이즈라고. 근데 핵심을 빼고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질 수가 있는지, 막 8점 차이를 갖다가 뭐 순식간에 동점까지 주더니 연장에서 어떻게 계속 안 이기려고 다 튕기면서 그냥 져버렸어요. 뭐 그랬던 경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탱킹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뭐 휴스턴, 올랜도, 오클라호마, 여기 이제 디트까지 순위대로 적어드릴게요. 순위보다 이제 승점, 승수 느낌으로.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21승이고 오늘 휴스턴이 또 포틀랜드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나머지 팀들이 맞춰졌어요. 특히나 이게 어쨌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남은 일정에서 오클라호마와의 승부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오클이 홈이었나로 기억되고 디트가 원정을 떠났는데 이거 만약에 디트가 잡으면은 또 이상해져요, 그림이.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레미 그랜트 빠져 있고 사실상 약간 패자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상대가 뉴욕이라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다만 어쨌든 뉴욕도 최근에 팀 자체는 도깨비긴 하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어쨌든 상승세를 보여주고 지난 마이애미가 사실 마테이가 가가지고 뭐 뉴욕이 역전승했다고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강팀 마이애미를 상대로 큰 점수차를 뒤집어 내기도 했고 역시나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강하잖아요. RJ 바렛이나 뭐 미첼 로빈슨 뭐 나왔다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리바 싸움, 공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잡아내면서 최근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동기부여가 없다는 게 함정이다. 그리고 지금 랜들이 GTD에 떠 있는데 뭐 심슨이 나와가지고 랜들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엇비슷하게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거는 어쨌든 배팅을 한다면은 뉴욕을 찍는 게 맞습니다. 배팅을 한다면은 뭐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크게는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뉴욕도 도깨비에다가 뭐 동기부도 딱히 없고 한 상황이어서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승리당하는 그림으로 좀 이거 가려져 있죠.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다 보면은 실수를 원컴으로 하다 보니까 창을 내려놓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승리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승이랑 핸디캡이 또 3.5에서 4.5까지 빠졌는데 4.5 마이너스에 제가 언오버 이거 기준점을 안 적어놓고 시작했네. 언오버가 220.5 언더봅니다.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디트가 비비는 가운데 마지막에 지려고 또 팅팅팅팅 거리다가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기준점 좀 빠르게 적고 다시 갈게요.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각 팀들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227.5에 오늘 좀 되게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요. 특히나 NBA는 되게 재밌고 좀 결과가 궁금하고 빅매치들이 많은데 요 경기도 이제 좀 상당히 재밌는 경기죠. 보스턴 대 미네소타. 근데 일단은 저는 보스턴 사이드를 처음에 봤거든요. 근데 빠져있더라고요. 호포드 같은 경우 지금 보스턴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이 프론트 코트진에서 빅 라인업 약간 요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 자원이고 뭐 쾌행방님이 뉴욕이 희망이 있다고 하시는데 희망이 있는 거랑 가능성이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뉴욕이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승수 차이가 이미 많이 벌어져 있어요. 남은 경기 뉴욕이 거의 다 이겨 전승을 거둬야지 이제 진출하는 사이즈인데 불가능해요. 사실상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호포드가 빠진 상황에서 사실 풀 라인업 때 약간 뭐 이렇게 붙으면은 저는 뭐 보스턴이 사실 잡는 그림이라고 보긴 해요. 지금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네소타가 어쨌든 지난 경기 댈러스를 뭐 잡아내긴 했는데 그 경기는 댈러스가 그냥 전형적으로 슛이 안 들어갔던 뭐 그런 경기이기도 했고 원정만 오면은 홈에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미네소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 지금 브루클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선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 상황에서 보스턴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잡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호포드가 빠진 게 좀 그렇다. 미네소타가 비즐리가 지금 벤치 쪽에 빠져 있긴 하지만 뭐 선수 뎁스가 엷터진 부분에서는 아쉽죠. 근데 비즐리가 사실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벤치에서. 그래가지고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어쨌든 6.5라는 높은 핸디캡 그렇게 낮지 않은 핸디캡을 준다면 호포드가 빠진 보스턴을 찍기보다는 미네소타 프란 쪽을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경기여서 뭐 주력으로 찍거나 고르기에는 분명히 조금 어렵긴 하다. 미네소타가 원정의 성적이 안 좋고
그렇다고 이거 호포드 빠졌는데 보스턴 찍기도 뭐 다른 선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차라리 뭐 스마트 이런 애들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스마트도 중요 선수입니다. 호포드가 빠져가지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바 봅니다. 역시나 호포드가 빠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비적으로 미네소타가 그리고 달릴 수 있는 팀이고 오바 보는데 오바보다는 프레임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어려운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경기도 엄청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경기라고 말씀드리는 경기들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찍으셔도 돼요. 저도 막 굳이 막 배팅을 하고 싶거나 막 그런 경기들은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요로 필라델피아 대 이제 피닉스가 만났는데 피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애미가 계속 지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끝났죠 이제 게임이. 정규 시즌 서부 우승은 확정이고 일단은 뭐 자비엘 맥키가 추가로 빠졌어요. 캠 존슨, 카민스키, 뭐 사리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빠져 있었었고 자비엘 맥키가 빠졌다. 다만 피닉스의 폼이 최근에 너무 좋긴 해요. 디안드레 이튼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 뭐 데빈 부커나 크리스폴 말할 것도 없고 약간 뭐 요런 느낌이어서 이 경기는 진짜 저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물론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만 보면은 사실 피닉스가 배당도 당연히 피닉스가 정배인 것처럼 피닉스 홈이기도 하고 또 필라가 서부 원정이잖아요. 피닉스 쪽을 찍는 게 맞는데 근데 필라델피아도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지난 경기 레이커스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클리퍼스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엔비드가 사실 뭐 에이튼한테 약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엔비드가 상성상으로 더 좋기도 하고 하더니 기복이 좀 있긴 해요 컨디션이. 근데 지난 경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뭐 데빈 부커나 이런 애들이 또 타입을 또 최근에 약간 롤러코스터가 있긴 했는데 지난 클리퍼스전에 또 엄청 잘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요거는 사실 일반 승이나 이런 사이즈로 보면 저는 피닉스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5.5라는 핸디캡을 주면은 그래도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을 봅니다. 프랜승을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바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오바 잘 모르겠고 저 경기 저는 배팅은 안 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볼 예정이고 자, 요 경기 먼저 갈게요. 뉴올리언스 대 레이커스인데 엄청나게 좀 중요한 경기예요. 오늘 이제 또 뉴올리언스가 피닉스한테 일격을 맞았잖아요. 피닉스래 샌안토니오한테. 그러니까 사실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였는데 샌안토니오가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서 샌안토니오가 제가 샌안토니오로 말씀드리면서 이게 탱킹을 하는 건가 플레인 토너먼트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잠깐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확실해졌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이제 원래 인터뷰 때는 샌안토니오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포기 안 했다 우리 끝까지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말로만 한 느낌도 있었는데 확실해졌어요. 인터뷰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늘 샌안토니오답지 않게 투빙 라인업을 쓰면서 이 뉴올리언스의 강력한 높이가 있는 프론트 코트진이 좀 고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란슈나스가 이제 1쿼터가 지나고 2쿼터부터 조금씩 고전하는 양상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CJ 맥컬럼이랑 디본테 그레이엄 얘만 막으면 되는데 디본테 그레이엄이 오늘 야투감이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맥컬럼만 막으면은 딱히 뉴올리언스가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당했었는데 레이커스도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무서워요. 역시나 후반기 웨스트브룩이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르브론 제임스가 없이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라는 점에서 뭐 다른 기타 벤치 선수들도 멜로도 간만에 또 좋은 야투감을 또 보여줬었고 더군다나 뉴올리언스가 백투백 경기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보면은 세난한테 지고 세난이 플레인 토너먼트를 이렇게 강하게 세난이 일정이 좋거든요. 올라오고 뉴올리언스랑 레이커스가 이 경기 포함 2번을 붙어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레이커스를 찍어 눌러주는
요런 그림이 오히려 뉴올리언스한테는 훨씬 좋긴 해요. 왜냐면 세난이랑 플레이오프 붙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레이커스랑 붙는 것보다. 그래서 뭐 이거를 뉴올이 잡으면은 어제 세난한테 진 게 오히려 좋다라고도 뭐 볼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브랜든 잉그램은 일단 GTD에 떠 있고. 근데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백투백 경기 때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샬럿과의 이제 백투백 경기에서도 좀 큰 점수 차로 리드하고 있다가 후반전에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고, 레이커스가 또 지난 필라델피아와의 르브론 없이도 보여줬던 경기력,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당연히 다르긴 한데 뭐 엠비드, 하든, 약간 뭐 결은 살짝 그래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투맨 게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잉그램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레이커스가 저는 할만한 것 같아요. 할만해 보이고, 물론 당장 르브론 제임스가 GTD 걸려있고 요거를 뭐 일찍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랄 쪽으로 봅니다. 레이커스 승을 보고요. 레이커스 프랜승을 보고 요 경기는 언더 쪽을 봅니다. 기준점이 228.5, 상당히 좀 높게 잡혔는데 조금은 제가 볼 때는 클러치한 경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기의 중요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뉴올리언스도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힘을 분명히 많이 뺐고, 레이커스도 어쨌든 하워드를 최근에 많이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난 경기는 뭐 1쿼터부터 엔비에드한테 좀 털리는 양상이 있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어쨌든 전체 경기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뭐 1쿼터나 뭐 2쿼터 정도는 달릴 수는 있어 보이는데, 후반 들어가고부터는 조금은 클러치한 저득점의 양상에 뭐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봅니다. 뭐 오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언더만 요즘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다음 경기로 이제 5번째인가요? 워싱턴 대 골스가 붙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승리를 당했죠. 뭐 포르징기스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뭐 괜찮았죠. 뭐 사실 승리를 당한 느낌이긴 했지만, 골스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선수들이 돌아왔고 스테판 커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골스는 커리 없이 이기기, 약간 요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리 없이 살아남기, 약간 요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디그린을 5번으로 쓰면서 초스몰 라인업을 가져가면서 주구장창 달려보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 골스는 당연히 우승 못합니다. 참만찬 당연히 우승 못합니다. 못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 뭐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지금 골스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경기에 케반 로니가 또 벤치에 있으면서 디그린을 5번을 쓰는 라인업을 또 실험하기도 했고, 오늘도 일단은 라인업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포르징기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커리 없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골스가, 그러니까 탐슨이 복귀한 이후로 커리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근데 사실 지금 워싱턴도 개판이어가지고, 또 이게 골스가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당장 백투백으로 멤피스를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유타나 뭐 댈러스 뭐 이런 팀들을 계속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서, 거를 일반승은 일단은 뭐 골든스테이트 쪽으로 저는 보고요. 핸디캡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간다는 마인드긴 한데, 워싱턴도 최근에 어쨌든 이 백코트진에서의 솔직히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형편이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뭐 쿠즈마 여전히 빠져있고 개퍼드는 뭐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백코트에서의 안정감이나 여러가지 떨어지고 경기력도 별로다. 결국 포르징기스 하나 믿고 해야 되고, 물론 포르징기스가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디그린이 있기도 하고 뭐 쿠민가도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고, 결국 요 경기는 이제 조던 풀이나 위긴스, 탐슨이 얼마만큼 좋은 야투율을 꼽아주느냐, 약간 요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데, 지난 경기 때는 뭐 전반전엔 좋다고 후반전에 팍 식는 느낌이긴 했으나 그래도 골스 봅니다. 골스 마인까지 보고요. 물론 마인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경기를 어쨌든 판단을 내려본다면은 마인승을 보고 221.5 기준점이 좀 낮긴 한데, 요거는 좀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워싱턴 요즘 개판에다가 골스도 야투 기복이 있고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을 봅니다. 골스도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스몰 라인업을 오늘도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워싱턴의 수비를 좀 많이 괴롭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런 라인업을 쓴다면은 워싱턴 입장에서도 포르징기스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득점 볼륨을 가져갈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뭐 오바를 봤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언오바 자체는 골수의 슛감에 좀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마이애미도 이상한 경기 아니에요. 상대가 워싱턴이니까. 더럽게 못합니다 워싱턴. 그리고 이제 요거 먼저 갈게요. 쉬운 경기부터. 브루클린 대 샬럿. 지금 브루클린 때문에 동부 컨퍼런스 팀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이게 또 그 메이저리그 관련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뉴욕 쪽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어빙이 홈 경기에도 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샬럿과의 홈 경기인데 어빙이 떡하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때 원래 원정 경기 때만 이제 어빙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홈 때만 이제 생각했으면 됐는데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브루클린 늦게 만나려고 어떻게든. 왜냐면 1라운드에 브루클린 만나봐 이거 뭐 벤 시몬스도 어쨌든 복귀할 수도 있고 뭐 조에리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듀란트 어빙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뭐 어디랑 붙던 간에 지금 우리가 뭐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필라든 뭐 보스턴이든 뭐 여러 팀들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부 컨퍼런스 상위 시드 팀들은 브루클린 피하기에 약간 들어가 있어요. 상황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브루클린이 남은 일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제 생각에는 많이 져야 한두 경기 질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경기 백투백입니다만 샬럿 분위기 좋은 샬럿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어빙의 홈 데뷔 이번 시즌 첫 경기고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무난하게 그래도 브루클린이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내시 감독 성격상 제 생각에는 뭐 브루클린이 뭐 7위 8위 해가지고 뭐 7, 8위 플레인 토너먼트 하고 나머지 팀들이랑 이렇게 붙어서 가는 그림도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6위 자리 노릴 것 같아요 브루클린이. 내시 성격상 막판에 빡 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핸디캡 자체도 6.5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마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오바는 굳이 보면 오바를 보는데 언오바보다는 저는 핸디캡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어쨌든 브루클린이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샬럿 얘기도 뭐 해드리면 초반에 나쁘지 않거든요. 뭐 디펜스도 괜찮고 뭐 야투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뭐 찬물을 껴는 따라오는 상황에서 뭐 그런 것도 잘 꼽아주고 합니다만 뭐 그런 게 사실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오늘 브루클린이 마이애미 상대로 이렇게 상당한 접전을 또 가져갔던 것도 아니고 뭐 거의 가비지가 나면서 대체로 선수들이 30분 안쪽으로 출전 시간을 소화했던 점에서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누구야 드라기치나 뭐 세스커리 뭐 요런 백코트진에서의 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걔네들이 빠진다면 사실 어빙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거 5반은 저는 굳이 보는 거예요. 대박님 굳이 봅니다. 굳이 안 갑니다. 마지막 경기로 이제 댈러스 대 유타. 요 경기도 엄청나게 좀 그래도 중요한 경기예요. 지금 유타랑 댈러스 같은 경우는 동률이에요. 동률. 그러니까 지금 뭐 유타가 일단은 4위 뭐 그러니까 동률이어서 요 경기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두 팀 다 경기 수나 승패 똑같기 때문에 댈러스가 이기면 댈러스가 4위로 가고 유타가 잡으면 유타가 가고 그러니까 뭐 요런 느낌으로 가는데 뭐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상황이 어렵긴 해요. 중요한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유타도 최근에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빠지고 뭐 데니얼 하우스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진이 조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얀이 빠져있다 보니까 좀 미첼 혼자 공격이 좀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럼에도 미첼은 지금 좀 잘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 경기 샬럿과의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뭐 미첼이 이지 레이업도 놓치고 막 그러면서 결국 패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가운데 고베어의 좀 보드 장악이 좀
보드 장악력도 최근에 좀 떨어진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타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댈러스도 댈러스의 지금 문제는 야투감이에요. 야투감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농구가 뭘 잘하고 뭐 자시연관에 슛이 안 들어가면 못 이기거든요. 근데 슛이 안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는 경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그 당연한데 안 들어가는 경기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뉴욕이랑 했을 때도 솔직히 완전 졸전이었고 어제 미네소타와의 경기도 솔직히 너무 안 들어갔어요. 슛이 뭐 돈치치 말고는 거의 싹 다 안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그 전 경기에서도 3점 야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지 않았다. 결국에 이제 프론트 코트진, 포워드진에서의 슛감이 안 좋고 그렇다고 뭐 제일런 브론슨이나 드니디는 애초에 뭐 3점이 좋은 선수도 아닙니다만 이런 애들까지도 지금 야투감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치치에 대한 부담만 가중이 되고 있고 사실 어려운 경기긴 합니다. 분위기가 둘 다 별로여가지고 조금 어려운 승패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타는 전체적인 좀 보얀도 없는데 데니어라스도 지금 없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팀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댈러스는 사실 뭐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좀 슛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둘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댈러스 쪽을 일단 보긴 보는데 뭐 사실 승패보다는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양 팀 다 좀 공격적으로 주접을 떠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댈러스 입장에서는 수비하기 되게 편해요. 이거 미첼만 막으면 됩니다. 막말로 유타의 백코트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고 유타 같은 경우에도 뭐 댈러스가 야투감이 최근에 워낙 집 나갔다가 들어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비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 고베어가 최근에 또 별로 막 리바 싸움이나 뭐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떨어지셔서 각성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난 맞대결에서도 고베어가 돈치치나 뭐 그런 미스매치 상황에서도 잘 막아냈던 그런 기억까지 떠올린다고 봤을 때 얘네가 안 터지고 뭐 고베어가 돈치치 미스매치나 이런 상황에 좀 극복을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은 조금 그래도 언더 쪽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승패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대형님 3연패 뭐 알겠습니다. 유타 3연패 맞아요. 최근에 안 좋습니다. 3연패 맞고 집착을 하시네 3연패. 어쨌든 승패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유타가 제 생각에 4연패도 이상한 흐름은 아니에요. 흐름 자체는 승패는 어렵고 굳이 찍는다면 저는 댈러스 근데 언더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연패 왜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현수님 그 보내드릴게요. 찍을 만한 경기들은 뭐 몇 경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중에서 이제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어려운 경기에서도 선택지는 제가 볼 때 있긴 있어요. 뭐